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AI의 미래와 창작자의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 이 거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인류 지식의 보고였던 도서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데이터 채굴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들만의 생태계로 유명한 애플 있잖아요. 바로 그 애플이 세상을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되자마자 거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의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애플이 AI를 훈련시키는데 북스3라는 데이터 뭉치를 썼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불법 복제된 책 수십만 권을 모아놓은 말 그대로 그림자 도서관 같은 겁니다. 작가들 입장에선 황당한 거죠. 아니 스톡 이미지 같은 데이터는 돈 주고 사면서 왜 우리 작가들이 평생을 바쳐 쓴 책은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가져다 쓰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단순히 애플 한 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더 복잡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AI 산업 전체가 그동안 애써 눈감아왔던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 이른바 데이터 원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데이터 원죄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일단 갖다 쓰고 보자,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AI 기술 혁신이라는 멋진 목표 아래 그 기술을 위해 빨아들이는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것인지는 그냥 묻지 않았던 거죠. 자,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선 AI 기업들이 더 빨리, 더 똑똑하게를 외치면서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싶어 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창작자들이 잠깐만, 그건 내 거야. 내 허락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내! 라고 외치고 있는 형국이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의 모든 갈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런 기술과 창작자 사이의 갈등,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20여 년 전에 아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음악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바로 냅스터 사태 말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999년에 냅스터가 등장해서 불법으로 음악을 공유하자 난리가 났죠. 결국 소송 끝에 문을 닫았지만 그렇다고 기술이 사라졌나요? 아니었죠. 오히려 스포티파이처럼 라이센스라는 새로운 규칙을 가진 합법적인 스트리밍 모델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AI 산업이 바로 그 냅스터 모멘트,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냅스터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기술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새로운 운동장, 즉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바로 AI 기업 엔트로픽이 비슷한 저작권 문제로 합의한 금액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허가 없이 데이터를 쓰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를 한순간에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재무적 리스크가 됐다는 뜻이죠. AI 기업들 앞에는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왼쪽은 끝없는 소송, 벌금,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가는 위험한 길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우리는 윤리적인 AI를 만듭니다 라는 걸 오히려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창작자들과 손잡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회의 길이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꽤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얘기는 그만하고 해결책 얘기를 해보죠. AI와 창작자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새로운 규칙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동의. 내 작품을 써도 되는지 창작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보상. 썼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셋째, 출처.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에 투명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삭제.
창작자가 원하면 언제든 자기 데이터를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 네 가지가 새로운 규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상 방식도 이제 좀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돈을 많이 벌면 로열티도 더 많이 주는 동적 라이센스 같은 거요. 아니면 데이터 신탁처럼 어떤 중립적인 기관이 데이터 사용료를 걷어서 공정하게 나눠주는 방식도 있고요. 음악 저작권 협회처럼 아예 한 곳에서 모든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진짜 비용은 어디까지인가? 기술 개발에 드는 돈만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까지가 진짜 비용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이 신뢰는 디자인 언어의 일부다라는 말, 특히 애플 같은 회사한테는 정말 뼈아픈 말일 겁니다. 매끄러운 아이폰 디자인만큼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얻는 과정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AI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뀔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누가 더 똑똑한 기술을 만드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많이 모으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AI 개발이라는 거대한 경주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가장 빠른 선수일까요? 아니면 가장 공정한 선수일까요? 어쩌면 속도에만 집착하는 시대일수록 자신이 짊어진 빚부터 제대로 계산하는 쪽이 결국 가장 멀리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